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아주 좋았죠. 네, 미국 시장 상승 마감, 또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 좋았고요. 한국 증시도 오늘은 수급도 좋았고 시총 상위주들 중심, 특히나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중심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오늘도 장중 조정을 거치고 오전에 막 엄청 세게 빠지기도 했죠. 주요 종목들이 한 2~3%씩 빠지기도 했는데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라오는 형태는 결국 대기 매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임박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종목, 최근에 강조드렸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한번 체크해드리고 또 필승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코스피 지수 오늘 0.5% 상승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이 6.6조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거래대금이 좀 적었어요. 네,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100종목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은 오늘 0.9%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779포인트로 거래대금이 많았습니다. 9.4조.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큰 손들이 매수세를 계속 당기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800여 종목으로 하락보다 200여 종목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6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100억 순매수, 기관이 코스피에서 3000억 순매수했네요. 선물 쪽은 외국인이 1200계약 정도 순매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징점은 고객 예수금은 7조 8조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변동 없는데요.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6조 7천억.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20조가 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붓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 탐욕적인 수급이 밀어닥치면서 올리는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과 일부 이제 큰손, 개인 쪽에 이제 큰 손들 중심으로 수급을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오늘 장중 시황 영상도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언급했지만 장기평선 부근에 저항을 받기보다는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쪽은 역시나 이제 이전에 반등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 각도를 높이고 중기 이평선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까지 끌어올려진 형태,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도 굉장히 높았죠. 9조 넘는 수준. 그래서 바닥권을 탈출하고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패턴을 코스닥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제가 볼 때는 닥 중심의 투자 전략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도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형 주단의 기업이 수익률은 더 높을 것이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있는 코스닥 중심의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수익률 면에서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 유동성 자체는 지금 거대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 대형주를 막 50%, 100% 더블씩 주가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시장의 유동성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소부장 쪽, 또 코스닥 중심의 투자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전체 시장의 메커니즘 상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여건은 좋은 어떤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1.4% 빠졌고요. 그리고 다우하고 S&P도 1% 정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 상승이죠. 1%대 상승을 내면서 좋은 흐름. CPI 발표를 앞두고서도 좋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0.6% 상승. 오늘 홍콩은 조금 빠졌는데요. 크진 않습니다. 대만은 0.7% 상승했고 상해도 플러스. 그래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다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다시 또 발라가는 흐름 전개되고 있고 유로달러도 발라가는 흐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다가 밀렸고 WTI 안정된 모습들 괜찮습니다. 유럽 증시, 유로스톡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바닥 대비 50% 올라왔네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가 50%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 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은 뭐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삼성, 오늘 하이닉스가 좀 3% 급등인데요. 이따가 뭐 자세히 좀 다뤄드리고, 삼성 SDI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역사적 신고가 임박한 두 종목, 2차전지 두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LNF입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 내에서 트렌디한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원통형 전지의 또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이죠. 또 이제 테슬라하고 뭐 LNF, 또 테슬라하고 이제 첨보라든지, 또 삼성 SDI는 테슬라에 또 공급할 공산이 큰 그런 어떤 원통형 배터리 이제 제조사로서 상당한 모멘텀의 기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합작사에 대한 발표가 아마 임박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뉴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향후에 그런 어떤 공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지금 가장 베스트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 수급이 이제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흐름들, 최근에 수급 구도도 LNF 같은 경우 쌍끌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계속 붙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높이면서 신고가의 위치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높이는 흐름과 함께 결국은 돌파 앞두고 있는 모습들. 또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이기도 하죠. 그 용기 업체, 캔 만드는 업체, 상신 EDP 같은 기업도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평선 뚫고 고점권역에 올려놓으면서 박스권 상단에 딱 붙여놨습니다. 돌파를 앞둔 형태로, 뭐 이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다음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돌파의 어떤 흐름은 뭐 전개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삼성 SDI, 뭐 LNF, 뭐 상신 EDP 같은 기업들은 같은 어떤 흐름들을 좀 내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은 여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유망하지만 차익 매물이 조금 세게 나옵니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기관대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벌어졌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급격하게 좀 전개됐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기관의 이제 차익 실현 수급, 외국인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업종이 시장 압도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흐름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그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일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장비 회사들도 PNT 같은 기업들 뭐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형태 만들어지고 있고요. 윤성 FN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강한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머티리얼이 오늘 공식 크게 나오면서 강한 어떤 흐름들, 코스모 신소재도 신고가 영역의 흐름을 내고 있고, 오늘 장중에 3% 빠지긴 했지만 플러스로 돌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가 장 초반에 쭉 끌어올렸죠.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뭐 며칠간의 조정을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장중 조정 내지 5일선 조정 정도의 흐름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쪽으로 강력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LG전자 이따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지만, 뭐 굉장히 강하게 시총 상위주 내에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같은 기업이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시총 상위 골고루 상승했죠. 2차전지, 뭐 LNF,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뭐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1%대 강세, 게임들이 좀 강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3%, 펄어비스가 2.3% 상승, 또 솔브렌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골고루 상승해 줬고요. 디어유도 4% 플러스, 클래시스도 5%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 내어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영역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붙이면서 컴투스 이런 것도 11% 급등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1000억대, 하이닉스 500억대, LG전자도 뭐 500억대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차 400억, 300억대, 또 삼성 SDI가 300억대 순매수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하이브도 6%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LNF가 470억 순매수로 1등이네요. 그리고 메디톡스도 94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메디톡스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승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모멘텀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앞으로 이제 뭐 소송이 뭐 계속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유리한 구도 속에서 이제 펼쳐질 것이고 또 이제 이 기업이 무너졌던 이유를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 보는데 좀 눌린 어떤 흐름 그리고 조정을 주게 되면 또 좋은 어떤 저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뭐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SK, HK 이노엔, 휴젤, 셀트론 헬스케어, 클래시스, 인바디,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루트로닉 이런 것들 그런 종목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도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점 매수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들이.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도 뜰 것이다. 시간의 문제지. 일단 지금 차례는 2차전지다. 예, 이렇게 좀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슈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테마적으로 이슈인 쪽은 이제 AI, 인공지능 쪽이죠. 특히나 이제 챗 GTP가 이제 쏘아올린 이제 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뭐 윈팩은 상한가를 쳤고 뭐 AD 칩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은 10에서 20% 급등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한 4에서 5% 급등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총 상위 또 하이닉스의 주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기 평선까지 돌파해냈고 저점은 좀 확인한 모습이 역력히 좀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챗 GTP 이슈 자체는 뭐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어떤 형태긴 하지만 이 덩치가 큰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수혜라고 트렌드죠. 네, 실적 성장과 이제 트렌드한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챗 GTP를 써보신 분들은 좀 저도 이제 써봤지만 놀라운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노후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그냥 넣었거든요, 영어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제 뭐 일본 사람 이제 다르게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봤는데 굉장히 좀 놀라웠고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냥 즉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아닌 형태구나. 이 그 검색 기업들이 이제 구글 비롯한 검색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 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처리들이 결국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어떤 또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뭐 채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또 반도체 기업들 상승 흐름을 탈 때는 뭐 언택트였죠. 그러니까 2017년도 뭐 채굴 수요 그리고 2020년 언택트 그리고 23년도는 이 인공지능 부분에 대한 수요로 인한 이제 각 빅테크들의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기사 한번 보면 좀 체크가 되실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이제 HBM3 D램 독점 공급, 그리고 삼성전자도 AI 서버용 D램을 납품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초거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답을 하면서 이를 위한 당연한 고성능 D램의 전부를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또 상당한 몫을 줄 것이다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챗GPT 확산으로 고성능 D램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의 AI 학습에 활용하는 이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SK하이닉스의 3세대 HBM, 이게 이제 고대형 메모리 대량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요 HBM D램이 적용됐죠. 그래서 A100보다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의 H100 GPU에도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 제품이 들어감으로써 이 흐름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최근 엔비디아는 A100에 이어서 H100 제품도 챗GPT 서버용으로 납품하기 시작한 부분인 거죠. 이 AI는 결국 대용량 데이터를 아까도 이제 제가 놀랬다 했잖아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HBM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장기적 수혜 기대감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성능 D램이 AI 혁명을 이끌 것이다. 삼성 하이닉스 뉴 메모리 4월 해서 모바일 D램 위주였던 이 메모리 시장에 어쩌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PC나 스마트폰 뭐 이런 쪽에 이제 주요 이제 관심 또 매출처였기 때문에 HBM D램 이런 고성능 반도체 부분이 뭐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제 불확실한 면이 컸는데 이 챗GPT의 어떤 확산 그리고 가능성은 충분히 이 고대형 메모리 HBM D램의 향후의 확장의 가능성, 가시성을 굉장히 높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 트렌드를 이쪽 메모리 산업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메모리는 그냥 시클리클 해가지고 뭐 그렇지 이제 뭐 높은 밸류를 매겨주지 않다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더 굉장히 각도를 세우는 주가 상승을 내는 업종으로는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을 낼 수 있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성장 업종의 이제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이제 GPU 기업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최신 제품인 HBM3를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버용 CPU 세계 1위 기업이죠. 인텔도 SK하이닉스의 이 HBM3 제품을 장착한 제품 판매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HBM3 가격이 최고 성능 D램 대비해서 최대 5배까지 치솟기도 했다면서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상한 것보다 이 시장 성장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설명하면서 상당한 어떤 기대를 낳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기업들 사실 뭐 굉장히 세게 이제 상승했던 가장 핵심 이유는 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K-칩스 법이라고 불리는 요 이제 입법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게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좀 통과 여부는 미지수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 이쪽 분야,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이런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의지가 이제 확실히 좀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오늘 모멘텀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체크 쪽에서는 오늘 그 LG전자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시면 뭐 기관들의 정말 폭발적인 순매수 기조에 이제 오늘은 외국인 수급까지 가세하면서 5% 넘는 급등을 이뤄냈는데요. 이 장기 평선의 매물이 사실상 굉장히 좀 저항을 크게 내는 그런 어떤 영역이죠. 여기서도 이제 저항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이었던 22년도 1월 달에도 저항을 받았었고,
이 21년도 10월 달에 장기평선 붕괴시키고 나서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거의 한 1년 6개월 만에 돌파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항도 안 받고 스무스하게, 보통 이제 저항을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중기평선 지지력을 보인다든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 수급이 그냥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어쨌든 뭐 전장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제 핸드폰 사업부를 버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LG전자는 그 변화를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투자 관점은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전장과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 기업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라는 건 안에 이제 여러 전장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또 인포테인먼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의 어떤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서 이제 집이라 치죠. 집에서 쓰는 어떤 그 여러 어떤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LG전자였고, 또 자동차 회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기업의 공급을 통한 레퍼런스를 쌓았던 기업도 LG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때, 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LG전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이제 강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LG전자에 대한 기대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흐름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 이제 상승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일 급등하니까 무슨 일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리포팅을 했는데, 비용과 재고의 정상화해서 기존 사업이라 볼 수 있죠. 재고 자산 크게 줄이고 난 뒤 손익 효과가 좋아진다. 이번 팬데믹 기간 올랐던 물류비와 원재료비가 떨어져서 회복 속도가 더욱 빠를 것이다. 뭐 중요한 건 여기 전장의 추가 성장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80조 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L전자 전장 매출의 절반이 유럽에서 발생하는데요. 유럽의 회복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발생되고 있죠. 그런 것도 결국은 L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또 이제 수요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전 또 소비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L전자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괜찮다. 그리고 주가가 뭐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이 빠르라 생각한다. 이익의 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PBR이 빠르게 한 배까지 회복이라 생각한다. 삼성증권에서 생각하는 올해 PBR은 한 배는 12만 5천 원이다. 수요가 붙는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어쨌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한 코멘트나 분석을 한 리포팅이나 뭐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어쨌든 뭐 전장과 함께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애플이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그나하고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반영되어가는 주가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정리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시장은 2차전지 중심이니까요. 저는 이쪽이 수급이 가장 몰아칠 때 같이 이제 이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최우선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2차전지 중심의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줄 때 받아 먹어야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메이저가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는 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를 알아봐야 되고, 그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최극대화시켜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게 필요하지, 뭐 언젠가 또 기회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그리고 뭐 이번엔 배우고 나중에 또 벌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 전쟁터지, 무슨 뭐 공부의 이제 학교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직접적이고 실전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분석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